내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예산 확보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음성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피해가 인접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농작물 수확을 두고 농가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고 후배들은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며 배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일단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예산은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부 예산이 증가한 폭만큼 충북목도 늘리지는 못한 상태여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연 예산정책 간담회의 화두는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었습니다. 청주권 국회의원들과 국토부 장관 회동을 전후로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총리에게 또는 부총리에게 민간 전용 활주로 그 5억 꼭 반영시켜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 공항 개발 조사비 명목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을 세우는데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전용 활주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동의를 받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북 홀대론까지 불거졌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과 관련해서도 옥천군이 포함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돼서 그랬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실까지 지금 얘기를 지금 다 한 상태고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충북이 확보한 내년도 국비가 정부 예산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충청북도나 여야 국회의원 모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어도 정부 예산 증가율 수준만큼 우리가 좀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충청북도는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서울대병원 R&D 임상병원 설립 등 30개 핵심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고 특히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 충청북도가 시도하고 있는 증액 목표는 1,700억 원 이상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내륙과 해안 사이에 성장 편차가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리 개념 말고도 내륙과 해안이라는 개념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가 새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 5극 3특에 충북 특별 중심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송기섭 군수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극 3특의 하나인 충청권에서 충북은 밀려나 있는 모양새라며 충북 특별 중심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5극 3특 1중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이 특별 중심도가 되면 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총리 직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폭넓은 권한 이양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민관정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음성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이어 인접한 진천군에서도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수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농가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앞둔 무밭, 어른 팔뚝만큼 자란 무가 밭을 가득 메웠지만
농민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음성 대소 공장에서 화학 물질이 누출된 이후 길 건너편인 이곳도 무잎이 누렇게 변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다시 색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약 재배한 회사에서는 화학 물질이 오염됐다며 물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농민들은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수확을 하자니 유해성 논란이 있고 수확을 하지 않았다 피해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그대로 망치게 됩니다. 20일 안에는 결말이 나야지. 얼으면은 안 가져가겠다 회사에서. 암만 좋아도 얼으면은 안 가져가니까. 절단 나니까 얼으면은. 경계 지역인 진천 덕산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피해 면적이 4헥타르 넘게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당초 피해 반경이 500m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최대 3.5km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환경청의 분석 결과가 나온 뒤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신고 면적도 일주일 전 80헥타르에서 100헥타르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피해 범위를 확정해야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원형을 보존하라는 안내만 있을 뿐 언제 조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육안상으로도 문제없어 보이는 사과도 수확할 수 없는데 조사는 계속 미뤄져 영하 추위를 앞둔 농민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걸 좀 빨리 좀 해주셨어야지 우리가 사과 유통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답답하죠. 뭐 화요일 날은 영하 5도라는데 사과를 수확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자체는 피해 판정이 늦어져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는 일단은 뭐 피해가 있든 없든 수확을 안 한 것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농민들은 조사 지연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수확 가능 여부를 포함한 조속한 결과 발표와 현실적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호화 연수와 교비 유용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충북 도립대 교수 3명이 낸 소청 심사가 기각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통보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도립대 김용수 전 총장과 함께 호화 연수를 다녀온 교수 3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훈련을 받던 수강생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육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5월 합기도 훈련을 하던 9살 초등생의 허리를 손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머리와 등을 다치게 한 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병원에 옮겨진 학생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체육관 관장은 해당 사건과 하반신 마비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배부받고 시험장을 확인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학교에서 후배들의 응원도 뜨거웠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수능 수험표를 받아들고 시험장을 확인합니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 준비한 과자를 함께 전달하며 마지막 유의사항과 응원의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수능 당일날 문제없이 잘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힘내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학교를 나서는 선배들을 후배들은 직접 배웅했습니다. 교문까지 길게 인간띠를 이어 응원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준비한 응원의 메시지를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선배들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수능 환송식으로 통해서 우리 사랑을 전해주자.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받은 만큼 보답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은 학생들은 오후에는 배정된 시험장을 찾아 시험실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유의사항도 들었습니다. 후회 없는 시험이 되자며 마음도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큼만 최대한 나와줬으면 좋겠고 어딘가 좀 어긋나지 않게 한 것만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입니다. 올해 충북에서는 35개 시험장에서
13,800여 명이 수능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1,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고 오전 8시 40분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거나 가져오지 않았다면 시험관리본부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때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내일 시험장 반경 2km 구간에는 경찰이 배치돼 교통사항을 통제합니다. 이 밖에 청주에서 장애인 수험생에게 해피콜 차량이 우선 배차되는 등 지자체들도 수능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댐 건설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중복 지정되는 것을 막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때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을 신규 송전선과 발전시설 경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이미 댐 건설로 제천이 희생을 감내한 만큼 송전선로 경유 계획이 강행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화상을 입게 한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6단독은 지난 2023년 11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쏟은 해장국에 2도 화상을 입은 손님이 낸 소송에서 업주가 3,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민법상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진다며 업주의 책임을 감경할 만한 손님의 과실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매장문화재 보존 문제로 충주 알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사업 예정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 계획 변경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며 착공 시점은 당초 올해 7월에서 내년 10월로, 완공 시점은 2031년 12월로 각각 늦춰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